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은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땀에도 종류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식은땀, 특히 갱년기 식은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땀은 왜 날까요? 땀은 열 조절하려고 나는 거죠. 우리 몸은 36.5도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36.5도보다 체온이 높아지면은 효소가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이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체온의 항상성이 깨졌을 때. 그러면 식은땀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 몸에서 열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이 식은땀은 어떨 때 나느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었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교감신경이 흥분됐다는 것은 맹수가 우리를 쫓아왔을 때의 상황을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인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뒷골 이렇게 당기면서 뒷목이 선연하면서 무서운 영화 봐도 식은땀이 쫙 흘리고, 그리고 시험 볼 때 긴장해도 식은땀이 딱 나잖아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튼 스트레스 상황일 때 열이 올라오면서 그 열이 너무 과하게 나니까 그걸 빼내기 위해서 이제 땀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제가 이제 갱년기 여성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에요. 저 마음 편해요. 그런데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면 시도 때도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알아차리는 거니까. 근데 갱년기 여성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도대체 언제 어떨지 모르게 갑자기 훅 올라오면서 열이 확 올라오면서 식은땀이 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상황, 뇌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상황은 정신적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어차피 다 에너지니까 마음도 에너지, 몸도 에너지. 몸의 수준에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세포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심리 공부를 하면은 무의식, 부지불식간,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를 낸다 이런 것처럼 이 몸도 나는 편안한 것 같은데 세포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세포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항상성이 깨질 때죠. 항상성. 우리 몸은 혈당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뇌세포 때문이에요.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만약에 내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저혈당에 대비해서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저혈당이 오면 뇌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먹어줘야 되거든요. 저혈당이 올 때 또 식은땀이 나요. 그렇죠.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당을 빨리 뇌로 보내기 위한 어떤 생존 본능인 거죠. 또 언제? 네. 저혈압일 때도 식은땀이 나요. 혈압이 툭 어지러워서 혈압이 툭 떨어졌을 때도 혈액이 뇌로 못 가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혈압일 때도 식은땀이 나요. 또 언제? 저산소증.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할 때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랬을 때도 식은땀이 나요. 빈혈인 사람들이 식은땀이 잘 나죠. 혈액이 없는데 무슨 활동을 하려면 식은땀을 나는 거죠. 또 언제요? 물이 없을 때, 탈수가 되었을 때도 식은땀이 나요.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세포의 70%는 물인데 물이 없어져 버리면 생명활동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탈수, 그러니까 좀 설사를 심하게 한다거나 혈액을 어떻게 출혈이 심하다거나 할 때도 식은땀이 나요. 자, 그러면 갱년기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데도 저혈압, 저혈당, 이렇게 탈수, 또 저산소 이런 곳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갱년기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호르몬제만 복용을 하면 이 호르몬제로 인해서 오히려 세포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것은 혈액을 타고 흘러가서 세포에게 자극을 주어서 세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채찍질하는 물질인데, 혈액이 너무 없으면 호르몬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혈액이 없으니까 흘러갈 수가 없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호르몬의 문제라기보다 혈액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액만 채워주면 다시 회춘하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 여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열이 쉬도 때도 없이 훅 오른다, 이것을 갱년기구나 해가지고 호르몬제만 딱 복용을 하는 것보다는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누구나 열이 쉬도 때도 오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갱년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갱년기긴 하지만 저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제 호르몬도 줄어들고 있죠.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는데. 근데 왜 그런 증상이 없냐? 저는 바로 세포 수준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저혈압이나 저혈당, 저산소증, 탈수 이런 게 없도록 항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니까 호르몬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갱년기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호르몬도 줄어들지만 세포들도 이런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게 두 개가 맞물렸을 때 식은땀이 확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 여성들을 상담을 해서 이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영양소도 공급도 해드리고,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화도 많이 하고, 식단 조절, 운동 이런 걸로 지도를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어떤 간단한 알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약은 도구라서 슬기롭게 쓰시면 좋거든요. 호르몬제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제도 도움을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호르몬제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지만, 이제 제 말은 너무 호르몬제를 남용하거나 너무 호르몬제를 오용하거나 호르몬제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는 거죠. 호르몬제로 효과를 볼 수가 없으면 다른 거 어떤 균형이 깨졌는가를 봐서 이렇게 몸의 균형을 맞추시면 얼마든지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여성들의 호르몬, 그리고 또 갱년기 여성들의 식은땀, 또 갱년기 여성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자꾸 만드는 이유는요, 제가 약사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요, 약만 먹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약이 늘어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약은 도구니까요, 적당히 쓰실 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약의 오남용을 줄이고 꼭 필요할 때만 약을 쓰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영상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땅에 저와 같은 연령대의 그 여성들, 갱년기를 슬기롭게 보내셔서 저와 같이 120살까지 건강하게 재밌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